한국 가장 부유한 가수 10인순위 1위는 자산 3조 원 이상? 이효리가 MBC 라디오스타에 나와 본인 스스로 저는 돈이 많잖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녀의 부유함은 홍콩 SCMP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이효리의 재산은 46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효리는 전성기 시절부터 35편이 광고 촬영을 했으며 광고 수익만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한남동에 시가 58억에 매입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테크에서도 남편 이상순과 공동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낮추는 지혜로움도 잘 알려져 있다. 이효리의 재산이 수백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의 지인들이 돈 좀 빌려줘라고 많이들 요구해 한때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효리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국내 여자 가수 1위는 아이유, 29 이지은로 밝혀졌다. 아이유는 2008년만 15살 나이 때 데뷔하며 일약 국민가수로 불렸다. 이후 각종 예능 프로와 광고 모델로 활약했으며 2011년부터는 가수와 연기자를 병행하며 모은 그녀의 재산은 약 53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대인 아이유의 나이와 경력으로 따져보면 이효리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재산을 벌어들여 그녀의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어준다. 여자 솔로 가수 중에서 아이유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신곡 앨범이 나올 때마다 각종 음원 차트 순위를 모두 휩쓸고 있다. 최근 10년간 아이유는 솔로 가수 부문 최고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가수로 그 누구도 깨지 못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유가 2021년 한 해 동안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한 금액은 공식 집계로 확인된 것만 약 17억 원에 달한다. 산다라박 37은 2004년 필리핀 연예인 공채 프로그램 스타서클 퀘스트에서 준 우승으로 선발되며 2009년 걸그룹 21 멤버로 활약했다. 필리핀 보아로 불리는 그녀는 선발 당시 MC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린 일화로 유명하다. 소속사인 YG는 그녀를 가수가 아닌 배우로 데뷔시킬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노래와 춤 실력은 절대 가수감이 아니었다는 게 양현석의 말이다. 그러나 산따라 박은 노력으로 극복해 인정을 받아 악발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한다. 그녀의 추정 재산은 약 351억 원으로 밝혀졌다. 다른 가수들에 비해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그녀가 재산가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3남매와 부모님이 단칸방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장녀였었다. 바쁜 일정에 헬기를 타고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그녀는 신발 매니아로 보유한 신발만 1000켤레 이상이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제품도 많이 갖고 있으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국내에 단 한 켤레뿐인 신발을 자신의 SNS에 일상을 공유해 네티즌들의 놀라움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 한때 CF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는 수지, 27배 수지와 아이아의 별이라 불리우는 보아, 35권 보아, 위 재산은 각각 290억 정도로 알려져 있다. 수지는 2009년 엠넷 광주 지역 예선에서 합격 후 JYP에 캐스팅되어 1년 동안 연습생 시절을 겪으며 미스 A 멤버로 2010년 데뷔했다. 그녀는 KBS의 TV 드림아이 여주인공으로 발탁되며 일약 연기자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SM 소속의 보아는 국내보다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그 수익만도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5년 당시 보아가 벌어들인 수입은 500억 원으로 한국 연예인 연수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 재산 1조설, 유재석. 고강도 세무조사 받았다더니 놀모 4억 7천만 원 기부, 공식. 놀면 뭐하니? 가 6년 연속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 앞서 수백억 원대 건물과 소득을 감안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프로그램의 리더인 유재석에게 진행됐으며 그 결과 어떤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MBC 놀면 뭐하니? 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음원, MD 등 방송 부가사업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한다.
유재석, 하하, 주우재, 박진주, 이희경, 미주 멤버들과 제작진의 뜻에 따라 이뤄진 올해의 기부 금액은 총 4억 7천만 원이다.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나의 집, 미랄복지재단, 동방사회복지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하는 사랑밭, 한국소아암재단, 사랑이 달팽이에 전달된다. 어린이, 미혼모 가정, 청각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기부가 훈훈함을 자아낸다. 올해에는 파리올림픽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한 기부도 더해진다. 놀머가 쏜다. 편에 출격한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 임시현, 전운영, 남수현 선수는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표적지의 화살을 쏘며 한국 양궁 유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획득했다. 1200만 원의 기부금이 6인 선수들의 모교와 지역 장학재단에 각각 200만 원씩 전달된다. 스마일 점퍼,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는 놀머가 뛴다. 편에서 단계마다 점점 높아지는 벽을 뛰어넘으며 700만 원을 획득했다. 우상혁 선수의 뜻에 따라 기부금은 대한육상연맹에 전달되어 육상 높이뛰기 종목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6년 연속 기부 소식을 전한 놀면 뭐하니? 는 프로그램을 통해 줄 수 있는 웃음과 감동 외에도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며 남다른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멤버들과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새해에도 놀면 뭐하니? 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겠다. 고 전했다. 3. 화사, 소속사 비인간적 행위 폭로, 벽에 몸무게 붙어 있어. 월말 평가의 반영, 바디멘터리. 대한민국 대표 여성 스타들이 외모와 관련한 솔직한 경험담을 털어놓는다. 화사는 연습생 시절 매일 몸무게를 기록하고 공개해야 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벽에 몸무게표가 붙어 있었고 월말 평가에 반영되었다. 라는 일화를 전했다. 개성 넘치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사랑받아온 그녀는 솔로곡로 정점의 인기를 얻었지만 뜻밖에도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여성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의 기준, 이주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소유는 연습생 시절 매주 신인개발팀의 체중 점검을 받았던 경험을 전했다. 소녀시대 선배님들을 보며 마르고 키 큰 몸매를 동경했다. 는 그녀는 반찬을 하나 집어 먹을 때마다 발을 자를 한 획씩 그어가며 식사량을 통제했다고 한다. 연습을 위해 회사에 출퇴근할 때도 무조건 힐을 신고 다니며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는 소유는 체중을 줄여야 데뷔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압박감에 결국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전효성은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하다 몸이 무너진 경험을 고백했다. 공들여 준비한 솔로 앨범이 발매 첫 주, 탑 100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대중에게 외면을 받자 관심을 되찾기 위해 가슴 수술까지 고민했을 만큼 외모에 대한 강박이 심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작은 체형 때문에 앞구 포함 15cm 높이의 힐을 신고 벗겨질까봐 브래지어 누드 끈으로 힐을 묶고 춤을 추다 상처를 입은 경험도 고백했다. 4. 세기의 미녀, 올리비아 하세 사망, 향년 73세, 엄청난 상실. 27일, 현지 시간, 올리비아 하세 유족들은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올리비아 하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고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라고 시작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어 올리비아 하세는 따뜻함, 지혜, 그리고 순수한 친절함으로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 놀라운 사람이었다. 며 1951년 4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열정, 사랑, 헌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리비아는 사랑하는 가족을 남겼다. 그녀의 자녀인 알렉스, 맥스, 인디아, 35년 동안 함께한 남편과 영원히 간직될 사랑의 유산을 남기고 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상실을 애도하는 동안
우리는 올리비아가 우리 삶과 업계에 끼친 영향을 기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기도에 감사드리며 정말 특별한 영혼의 상실을 애도하는 동안 사생활 보호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리비아 하세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배우로 대표작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1968에서 줄리엣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모았다. 그는 골든 글로브상을 받으며 연기와 외모 모두 주목받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세기의 미녀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2022년 올리비아 하세는 로미오와 줄리엣 남자 주인공이었던 레오나드 위틴과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당시 각각 15세, 16세였던 자신들의 동의 없이 올 누드 촬영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로미오와 줄리엣 2 개봉 이후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추정하며 손해배상으로 1억 달러를 청구했다. 그러나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지난 2019년 사망했고 지난해 5월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두 배우는 지난 2월 디지털 복원이 포함된 2023년위 크라이테리온 재발매판이 소멸시효를 재조정했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사는 충분히 성적으로 암시적이지 않다라며 다시금 기각했다.